이제 지금부터 압류재산 공매 아파트 물건 4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권리 분석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명 철산동에 있는 철산 주공 아파트 요거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얘가 어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지금 공매로 물건이 나온 거고, 이 물건을 같이 한번 보고 다른 물건 보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 아파트예요. 1323동 106 호인데, 이 지역이,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철산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 여기 위에 철산 바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15억 16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철산 13 단지 주공 아파트가 입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 철산 헤리티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광명, 경기도죠. 경기도죠. 경기도인데 이 철산역 7 호선 타면은 뭐 서울로 인접은 바로 할 수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한정 거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직주 근접 아파트입니다. 뭐 위치로 따지면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입니다. 말걸새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세요? 제가 지금 제 거 틀어 놓고 있는데 소리 들리는데. 소리를 켜 보세요 한번 쪼금. 그리고 이 철산중공 13 단지는 이 광성초등학교랑 바로 인접해 있어서 초품화죠. 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도 여기 초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철산역과도 인접해 있고 광명 중고등학교도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위치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광명시청도 바로 옆에 있죠. 여기가 위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12억 3천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아파트. 제가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재건축 매매. 와, 얘가 73.09. 73.09는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832 15억, 1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볼까? 음 얘가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같은데, 최근에 12억 4천에 거래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12억에 거래된 게 있었네. 한 12억 4천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2026년 4월 달에. 근데 이거는 지금 12억 3천만 원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 면적에 물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신권의 낙찰을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73 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이번에 신권에 도전을 해 보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단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금을. 12억 3천만 원이니까. 현금은 쪼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내용을 보면, 권리 분석도 제가 같이 해 드릴게요. 6월 16 일, 6월 15일, 이건 아직 재산 명세서가 안 나왔는데 아마 소유자분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유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전입일은 2018년 3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를 볼게요. 건물의 등기를 보면 여기 소유자 보이시죠? 소유자 유땡땡님. 소유자가 유땡땡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것 같고, 2018 년도에 4억 4,500만 원에 매입을 했네요.
근데 불과 지금 몇 년이죠? 한 8년 만에, 그죠? 8년 만에 한 10억 이상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일이 2026년 6월 15 일이니까 일 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뜰 거예요, 재산 명세서. 일 주일 전에 재산 명세서가 뜨면 그 재산 명세서를 보고 최종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광명에 이렇게 괜찮은 물건이 지금 공매로 한 건이 나와 있고요. 제가 재산 명세서는 다음 물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우리가 광명 철산동에 있는 철산중공 아파트 요거 봤고요. 12 억짜리. 근데 요건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돈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돈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소액 물건으로 한번 가 볼까요? 소액 물건. 예, 경기도 평택시 도곡동에 있는 거예요. 한일 아파트. 301 호인데 감정가가 1억 4,700만 원에 감정 평가가 됐고요. 그럼 최저가는 80% 금액인 1억 1,760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저렴하고 소액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금액대라고 생각이 돼요. 건물의 면적이 59.34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자, 입찰일은 5월 11 일이에요. 5월 11 일이고 1억 1,760만 원까지 유찰이 됐다라는 거죠.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택 이 송탄역 기준으로 좀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북쪽에 치우쳐 있고 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예요. 한일 아파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처에 상황을 한번 쭉 보면 예, 이렇게 단층 아파트죠. 이렇게 높지 않네요. 그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아파트예요. 연식은 쪼금 된 것 같고 복도식 아파트인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아파트를 봤을 때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한일 아파트인데 매매 눌러서 실거래가 요렇게 누르면 거래량이 나옵니다. 좀 상당히 많이 찍혀 있죠. 그죠? 점점점점점점. 거래량이 정확히 수치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은 꾸준히 거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거래가 된 아파트면은 뭐 '도전을 해볼 만도 하겠다.' 그죠? 자, 이 네이버 부동산 하단을 보니깐 2026년 3월 달에 거래가 하나 됐고요. 1월 달에 거래가 됐고 2025년 11 월, 10월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씩은 꾸준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두세 건 정도는 꾸준히 거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맑은 샘님이 "소리가 저만 안 들릴까요?" 그러게요. 소리가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거를 틀어 놓고 있어요. 근데 소리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데? 들리죠? 예, 소리 들리는데 소리를 한번 좀 켜 보세요. 아니면 PC로 보고 계시면 아마 컴퓨터에서 볼륨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보는 아파트 면적이 59 제곱미터예요. 59 제곱미터인데 가장 낮은 금액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억 2,500 부터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세안고 매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빠른 입주 가능해요. 샤시 등 부분 리모델링.
샤시 및 올수리, 입주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층이 나와 있어요. 1억 3천, 1억 2,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공매 물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공매 물건은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요? 1억 1,700 까지 떨어져 있죠.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수리가 된 게 1억 2,5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5월 11 일이 입찰 기일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현장 임장 가서 분석을 해 보고 입찰 타이밍을 정해야 되겠죠. 입찰 타이밍은 뭐 이때 들어갈 건지 이때 들어갈 건지 타이밍은 정해야 됩니다. 자 내부 사진을 볼게요. 내부가 어떤지. 3 층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샤시는 이게 지금 하이 샤시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보이죠 샤시는. 그쵸. 우리 옛날에 그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하이 샤시로 변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쪽 라인이에요. 105 동의 끝쪽 라인. 이 105 동의 끝쪽 라인입니다 여기. 전망은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은. 끝라인이니까. 그죠. 전망은 나오겠다. 도식 아파트로 돼 있어요. 복도식.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3 개, 하나, 두 개에 방이 2 개네요.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방이 있네요. 3 룸이네. 근데 이 방은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방은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작아 보입니다. 약간 팬트리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현관문이 바뀌어 있네요. 이 방화문이. 이 방화문이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시트지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테두리 외곽도 바꾼 것 같아요. 도어락도 바뀌어 있고 여기 홈시어터도 바뀌어 있다. 이것도 띵동 벨 누르는 것도. 이것도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바뀌어 있고 방화문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샤시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깨끗하네.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이 조사하시면은 괜찮죠. 이 내부 무조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맨 끝쪽 라인이라 내가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막 물도 놔두고 라면도 밖에서 빼 갖고 먹나 보네, 집에 들어갈 때. 제가 물은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나씩 빼 갖고 먹는 사람들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물 있고 여기 앞에 박스도 있고 그쪽은 나 혼자 오니까 이 공간은 내가 혼자 그냥 이런저런 짐 놔두고 뭐 자전거도 놔뒀고 뭐 택배 물건도 많이 놔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아파트 가면은 복도식 아파트 끝라인이면 여기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아예 문을 막아 버리더라고, 어떤 아파트는. 서울에 이런 아파트도 좀 있어요. 끝라인이면은 문 막아 가지고 아예 자기 혼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뻥 뚫려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임장 가 보면 이제 다른 문하고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깨끗한 것 같아요. 수리가 돼 있을 수도 있겠네. 얘가 105 동이잖아요. 105 동. 105동 301 호인데 아까 네이버 봤을 때 3 층이 물건이 나왔단 말이지. 볼까? 이것도 105 동인데.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 105 동이에요. 105 동. 105동 3 층. 맞죠? 더 경매 물건이 나와 있나? 105동 3 층 1억 1억 2,500, 1억 2,900. 금매, 샤시 교체, 리모델링 6월 입주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권리 분석 바로 해 볼게요. 최땡땡이 등록돼 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점유자와의 관계인데 최땡땡이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고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오고
지금 최땡땡이 살고 있다 그래요. 전입세대를 열람해 보니깐 최땡땡이 등록돼 있다. 이 최땡땡이 누군지 찾으면 되겠죠? 건물 등기. 아 그러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소유자가 2002 년도에 매매를 했어요. 2002 년도에. 2002 년. 땡땡 한일 아파트. 음. 이분이 여기 거주하면서 나중에 매입을 했구나. 아무튼 지금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근데 문은 되게 깨끗하단 말이야. 이게 2002 년도 컨셉의 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은 또 답은 나오니까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시면 되고, 아무튼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고, 금액대는 지금 1억 1,700 까지 유찰이 됐지만 현장 임장을 가서 내부 수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 이제 입찰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점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병점. 오늘 이 물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입찰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아파트 물건은 뭐 분석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분석하면은 뭐 30 분이면은 뭐 대여섯 개도 가능한데,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서 하니까 한 3-4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인제 이것도 압류재산 공매이고요.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겁니다. 센트럴 허브시티 110동 205 호. 어 건물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구조를 먼저 볼까요? 필로티다. 필로티 2층 어때요? 필로티 2 층은 이건 진짜 중개 시장에 나와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로티 2 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1 층은 가기 좀 애매하고, 필로티 2층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필로티 2 층은 상당히 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10 동이네요. 110 동. 110 동이면 남동향이네요. 남동향. 남동향. 예, 서향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남동향. 얘가 205 호. 205 호. 요 물건이네요, 이 물건. 이 물건이에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 3 개에 거실, 주방. 우리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냥 우리 일반 A 타입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구조가 제일 나아요. 자, 주변은 이렇고 위치는 이래요. 배치도.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110 동이었죠. 110동 여기 끝쪽 라인이었어요. 여기 끝쪽. 여기입니다. 전망은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필로티 2 층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처에 옆에 홈플러스도 있어요. 여기 홈플러스 있고 여기 초등학교 있고요. 근처에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제일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 병점역이 있습니다. 여기 병점역 있죠. 쪼금만 걸어가면은 이제 병점역 갈 수 있는데, 뭐 도보로 5분 정도면 병점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점역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동탄신도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동탄신도시입니다. 동탄신도시고 병점이고, 이 병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탄으로 가서 많이 생활도 하시죠. 그래서 생활권은 동탄에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병점에 나와 있는 아파트고, 병점도 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장 가 보시면 '그래도 괜찮네.' 이런 느낌 받는 지역입니다, 병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일단 필로티 2 층이라 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건물 면적은 84.925 제곱미터. 우리 일반적인 면적이고 입찰기일은 5월 11 일입니다. 5월 11 일이면 이제 일 주일 남았나요? 일 주일 남았나? 계산 명세서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닌가 보다. 5월 11 일. 아 수요일 날 나오겠네요. 오늘.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재산 명세서. 문비드로 들어가 볼까요?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요, 재산 명세서. 내일은 빨간 날이라 안 나올 것 같고 아 수요일쯤 재산 명세서 나오겠네. 수요일쯤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재산 명세서 없이 권리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이게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지금 소유권이 2021년 5월 31일 소유권 이전돼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돼 있고 근저당도 같은 날짜 들어갔어요, 우리은행.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거죠.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는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채권 최고액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뭐 채권 최고액이 작으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2억 2천에 매매했네요. 2억 2천. 신탁으로 넘겼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요. 1억 2천이 있었네요. 2021년 5월 30일 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원금은 1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동네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 야 요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산명세서가 나오면 정확하지만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전세. 전세가 5 제곱미터. 그러니까 110 동이었죠 아까. 단지도 꽤 커요. 그죠? 4억 6천. 전세가 지금 4억 6천 정도에 나와 있고 건물 등기를 보면 근저당이 1억 2천 정도 있으니까 음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고 전세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3억 정도? 3억 정도에는 전세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임차인이 권리 신고된 게 있나 이게? 거래는 충분히 많은데 계산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5월 11 일이 입찰 기일이니까 아마 수요일 정도에 재산명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임차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억 2,700 이면은 뭐 금액대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금액대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 보통 이 정도 금액대는 하죠. 지금 감정가 정도 금액대는 4억 6천. 제가 아까 매매로 봤었나? 전세를 안 보고? 아 전세가 지금 하나도 없구나. 제가 아까 매매를 봤네요, 매매를. 와 어떻게 전세가 하나도 없냐? 전세가 하나도 없어. 그죠? 매매죠? 제가 아까 잘못 봤죠? 잘못 봤어요. 전세 실거래 볼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 전세가 2억 대네. 전세가 2억 대니까
이때는 3 억까지도 갔었고. 근데 채권 최고액이 1 억이 있으니까 그죠. 전세로 들어가 있을 확률은 좀 극히 드물긴 하겠네요. 재산명세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매입한 날 당일날 금전하게 설정이 돼 있고 그 후에 아마 임차인을 받았을 거 아니야.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지. 야 전세가 진짜 씨가 말랐네요. 이게 병점도. 아 진짜 이거는 정책 미스다. 전세가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가는 네이버 최저가는 4억 6천 입니다. 근데 지금은 4억 2천7백 까지 유찰이 됐으니까 뭐 신건에는 입찰하기가 쪼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차 5월 18일 날 요때 타겟 잡고 입찰해도 될 것 같아요. 5월 18 5월 18일 날 그쵸. 이때 입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명세서를 먼저 보긴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소유권 이전이 2021년 5월 31일 날 됐고 근저당 설정이 2021년 5월 31일 날 같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죠, 후순위. 후순위. 그럼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은 없을 것 같다, 있어도. 그래서 이 물건은 고렇게 마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물건 저장해 놓으셨다가 5월 18일 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물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습니다, 쌍용동. 어 천안은 지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아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근데 공매는 그래도 경매보다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덜하고 좀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도에 대한 부담감, 권리 분석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이제 6월 15일 날 진행이 되는 물건인데 2억 3,600만 원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면적은 85 제곱미터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쫙 볼까요? 사진이 별로 몇 개 없네. 층은 괜찮네요. 그죠? 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층은 괜찮고 괜찮네 층은. 위치는 이렇게 되고 남향이네요 남향. 남향이고 전망은 트이진 않았네. 그쵸. 204 동에 있는 겁니다. 85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복도식 아파트도 아니라 계단식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 보기 전에 시세를 해요. 여기가 월봉 벽산 태형 아파트. 월봉 벽 이거네요. 태형 아파트. 얘도 전세가 하나도 없나 볼까? 전세. 천안 쪽에는 전세 있네. 수도권 쪽이 전세가 씨가 마른 거구나. 낮은 가격순 1억 8천 부터 나와 있네요. 1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2억 3천. 얘는 작은 면적이네요. 7호 제곱미터고 얘는 204동 큰 면적 볼게요. 204 동에 2억 1,500에 나와 있네. 12 층. 그러면 이제 면적을 벽산하고 태영하고 다른가 봐. 월봉 벽산 태영 아파트. 이게 희한하게 돼 있네요. 그죠? 태영하고 얘랑 뭐가 다른 거지? 205 동으로 검색해 볼까? 205 동은 벽산이네, 벽산. 얘가 동별로 다른가 봐요. 태영하고 벽산하고 같이 지었나 보다. 205 동은 2 억부터 나와 있네요. 2억 1 층이 2 억이고 15 층은 2억 3,500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시작가가 2억 3,600 이니까 좀 많이 유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억 3천 정도, 2억 정도 잡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7월 달 7월 6 일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권리 분석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명세서가 안 나왔겠죠.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소유자 보이시죠? 2018년 2021년 8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 신땡땡님 거래가는 2억 2,700 같은 날 근저당 설정이 됐죠. 천안중앙신협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은 날짜에 근저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후순위 임차인이 될 거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 보면은 그쵸. 2021 년도에 이제 소유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소가 서울 사시는 분이네. 강동구에 사시는 분인데 매입을 했어요. 음. 근데 대출은 있고 그죠? 대출은 있고 월세 줬나? 직접 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월세를 줬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 강동에 계시는 분이 특별한 일 없이 천안까지 내려오지 않고서는 투자 목적으로 샀을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다시 보면 거래량 볼게요. 제가 거래량을 안 봤네요 아까.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도 되네요. 예. 점점점 찍혀 있죠. 3월 달에 2건 거래됐고요. 2월 달에 1 건,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2 건, 한 달에 한두 건씩은 꾸준히 거래가 되는 지역이네요. 꾸준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몇 평을 보고 있는 거지? 우리 벽산이었잖아요 요거. 이거 거래 많네. 오히려 이 96 제곱미터보다 106 제곱미터 이게 거래가 훨씬 많네요.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 얘도 한 달에 2 개씩 거래가 되네요. 올해는 4월 달에 2 개, 3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하나 이렇게 됐고 작년이 거래가 좀 많았네. 4 건, 4 건, 3 건. 거래는 충분한 곳이니까 이런 물건들도 현장 임장만 잘하시고 입찰가만 잘 써서 내면은 돈은 되는 거죠. 또 공매잖아요, 공매. 공매니까 공매 장점은 뭐 내가 입찰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전자입찰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요. 경쟁도 많이 줄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공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네이버 보니까는 한 2억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에서 타이밍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공매 물건을 좀 여러 개를 분석을 해 드려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매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부러 공매 물건 한 4개 정도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오늘은 평택에 있는 거와 그다음에 화성 병점, 그다음에 철산중앙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일부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아파트 요렇게 4개 봤습니다. 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매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좋아요, 공매가. 사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입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는 입찰 들어갔다가 입찰 인원 모여 버리면 2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가 훨씬 더 낫죠. 네. 리치 클래스 님이 "공매도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과 동일하게 받으면 되죠." 예, 동일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금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동일하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주택이 있는 분들은 대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DSR 보는 거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나오죠, 주택이 있어도. 문미숙 님이 "경매는 인도 명령이 없어서 꺼려져요." 혹시 문미숙 님 경매 많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경매도요, 뭐 100% 다 인도 명령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근데 공매도 사실은 인도 명령이 없어도 저도 명도 소송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협의해서 보통 끝나죠. 끝납니다. 근데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공매도 별거 없어요. 낙찰 받아서 뒷정리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이 있다고 임차인이 빨리 나가진 않잖아요. 버틸 사람은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인도 명령 신청하면 임차인들이 막 즉시 항고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기간은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공장부 의뢰드리면 입찰부터 명도까지 도와주시나요? 저희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의뢰를 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의뢰 비용이나 교육 비용이나 의뢰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맞는 물건을 찾아가게 되고, 낙찰을 받고 명도할 때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다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경공매 배우기 머리 아프고 그냥 의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김금자 님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경매랑 상관없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근데 특별하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생아 특례 대출. 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식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마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 경매랑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 우대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의뢰를 하면 한 번에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한 번에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 그렇다고 입찰가를 막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욕먹는 게 막 금액 높게 쓰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긴 하는데, 어 금액을 높게 쓰면 무조건 낙찰이 되겠지만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금액을 작성을 하다 보면 사실 폐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번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보다는 배워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못 하는 거고요. 저희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교육 들으러.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강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마감이 됐어요. 5월 9일 토요일은 마감이 됐고, 이제 5월 7일 날 오전에 하는 거는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토요일은 신청하시면 안 되고, 이제 구글 폼 들어가도 제가 토요일 건 막아 놨기 때문에 목요일, 평일만 신청해 주시면 되고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강에 오시면 이제 뭐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도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강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정규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강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맡기는 거보다도 저희 교육을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명 한정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컨설팅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거의 1대1로 저희가 다 커버해 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전공매 다 하고요. 재개발, 다가구, 소액 투자 요렇게 해서 총 8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8주 동안 이제 똑같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던데 저희는 8주 동안 이 4 가지를 전부 다 마스터 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바빠요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 믿고 들으셔도 아마 나중에는 '아 잘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일정은 요렇게 되니까 일정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 궁금한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5월 5 일인데 일단 지금 스케줄이 저도 좀 애매해 가지고 만약에 내일 제가 5월 5일 아침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그냥 라방 키고요. 만약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 내일은 쉬고 근데 저희가 또 수요일 날이 수업이어 가지고 수요일까지 연속 이틀을 쉬어야 되니까 라방을 일단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